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여러분께 배달해드리는 시간이죠. 구독경제. 화요일에는 두 분을 모십니다. 먼저 구독경제의 원조 최이배 전 의원 나오셨고요. 발넓은 베테랑 김윤경 뉴스원 기자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넓은 김윤경입니다. 다리 넓으면 덜 추우신가요? 아닙니다. 춥겠죠. 더 많이 다니시니까. 예. 아, 최 의원님 지난번에 감기도 걸리셨었는데 네. 이거 추위 어떻게 괜찮으세요? 오늘 나오는데 진짜 귀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출근하다가 추웠던 귀가 막 따뜻한 데 들어오니까 열이 막 나요. 화끈화끈해지죠. 화끈화끈해요. 예. 예. 녹으면. 네. 본격적인 내일은 더 이슈로. 추워진대요. 예, 그리고 본격적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두 분이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김 기자님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 하나둘씩 야권에서는 많이 좀 냈고 네. 여권에서도 이제 한 사람이 출사표를 냈잖아요. 예. 다 부동산 공약을 내고 있는데 예. 그것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예. 네,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은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예,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한 말씀 하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다들 어렵고 특히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 예. 이렇게 임대료 받는 것에 대해서 음. 좀 공정한지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을 던지시면서 예. 갑자기 이제 이 임대료에 대한 이슈가 오늘 하루 종일 들끓었습니다. 예. 오늘 이 부분 좀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영업자 임대료 부분. 아, 좋습니다. 먼저 그러면 김 기자님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이 네. 평상시 다른 선거 때는 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내놓는 공약들 색깔도 다양한데 이번에는 전부 다 부동산 정책.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서울 시민들의 최고 관심사라고 봐야 되나요? 표디님께서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사실 조금 무감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전국 부동산이 지금 다 들끓어서 문제인데 예. 물론 전국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서울 전세값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에는 또 매매값도 뛰고 있어요. 전세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또 집 마련하시는 분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저는 사실은 연착륙시키는가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연착륙이라는 얘기들은 잘 안 쓰세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손해볼 사람들이 많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못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서울 지금 시장 선거에 반 정도는 부동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반 정도요? 네. 아하. 근데 문제는 집을 공급하려면 집을 짓거나 뭐 그런 매물들이 나왔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묘안들이 나옵니다. 묘안. 네. 묘안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나요? 두 분이 도로 위에다가 무엇을 건설하겠다고. 도로 위에 예. 집을 짓는다. 이혜훈 의원 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예. 갖추고 어허. 그 집안 위에다가 밑에 있는 그 아파트에는 보통 녹지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 공원을 위로 올리겠대요. 공원을 도로 위로. 예, 올리고 어허. 밑에 있는 녹지나 이런 것들은 민간 개발업자들이 거기다가 초고층 아파트를 세워가지고 한강 뷰에 네. 그런 아파트를 세워가지고 아하. 공급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래형이네요. 그렇게 예. 되면은 예. 오히려 지금 한강 주변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그 앞들에 초고층 아파트가 올라오면은 그렇죠. 조망권. 조망권을 해치는 아하. 거 아닌가?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되죠.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기반 시설을 갖추고 그럼 밑에 이제 터널처럼 되잖아요. 예. 거기 이제 도로체증도 안 생기게 터널로 다니게 하고 그 위에다가 아하. 한 6, 7층짜리 건물들을 지어서 네. 한 1,000세대 정도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6, 7층짜리 타운하우스를 마련합니다. 타운하우스형으로. 예, 그래서 공공주택으로 임대하겠다. 아하. 이런 그런 공약들이 아파트가 지금 서울시에 있긴 있죠. 예. 그 종로 3가에 가면은 낙원. 그 낙원상가가 예. 이제 옛날에 도로 예. 위에 지은 아파트잖아요. 낙원 아파트죠. 네네. 그래서 예. 그 아파트는 땅이 없어요. 네. 네. 그 등기부 등본을 떼면은 나중에 땅이 얘기하려고 없다고 했는데 하더라고요. 낙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실패한 경우라서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주변이 다 슬럼화가 됐어요. 아. 네, 그런 좀 문제점이 생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필로티라고 하나요? 밑에 아무것도 그렇죠. 없는 데 위에 네. 아파트가 있는 예. 그게 더 확대된 개념. 이 네,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도로 위에다가 아. 독일 같은 경우에 아우토반 위에다가 지은 게 있고요. 아,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사례가 있고 어. 그다음에 지금 뉴욕에서도 무슨 야드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허드슨 야드인가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짓고 있는 게 있고요. 파리 같은 경우에도 17지구에 지금 건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2022년에 완공을 할 거라고 하니까 네. 다들 이게 안전할까, 진동은 어떨까, 소음이나 뭐 환기 이런 거 다 생각하잖아요. 네. 공법은 다 선진 공법이 마련이 돼 있다는 게 두 전 의원과 현 의원의 얘기입니다. 네. 저도 지난 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할 때 예. 서울시 공약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때 똑같은 내용들을 다 다뤘어요. 네. 이미 그 그래서 당시에도 이미 그때는 또 아. 많이 나온 게 예. 철도가 철도부지. 지나가는 그 위에다가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 해외 사례가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미 그런 걸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뭐 소음이나 진동에 문제가 없다, 네. 안전도 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사례가 있어서 해볼 만은 하다라는 그 결론은 냈었는데 예. 이제 뭐 과연 진짜 이제 근본적으로 이 네. 서울시에 계속 주택을 더 짓는 더 것이 지을 것인가. 예. 맞겠느냐 바람직할 뭐 이런 것인가. 고민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지금 많은 분이 문자를 주고 계시네요. 네. 그 부분에 4342님 같은 경우 근데 기자님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지 궁금해요. 상상이 잘 안 가요. 얼마나 걸릴지 현실성이 있는지. 그래서 앞서도 지난 선거에서도 이미 공법에 대한 부분 현실성 외국의 사례 다 검토가 돼서 가능은 하다 실질적으로는. 가능은 네. 예. 다만 이게 바람직하냐의 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지금 최이배 의원께서 네. 주고 계십니다. 과연 서울에 계속 짓는 것 이것만이 해법일까?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나가는 상황,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정책 거의 네. 절반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거기다 그 대부분이 또 공급 어디다 더 새로 짓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 예.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아파트를 결국 이제 주택을 더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는 주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짓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크고 공급이 딸려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급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렇죠. 그 서울시를 계속 이렇게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시의 가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높고 수도권으로 따지면 106%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서울시는 96%래요. 아하. 그러면은 서울시에다 계속 지으면 그러면 과연 그게 100%가 채워질까? 저는 아닐 더 것 많은 같아요. 인구가 예. 들어오고 더 많은 세대가 분화되면서 더 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올 것이고. 계속해서 예. 주택 보급률은 100% 미만을 유지할 뭐 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큰 틀에서 네. 서울만 거대해지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고민도 함께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지금 당장은 주택 가격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이슈가 커지니까 시장 후보들이 여기에 너무 매몰돼 있는데 예. 그러면은 과연 지난 시장 선거 때들 이렇게 뒤돌아 보면은 그때는 뭔가 서울시가 좀 더 살기 좋은 동네로 그러니까 네.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거 복지. 안전하고 예. 주거로 주거 복지가 되면서 안전하게 사는 예. 뭐 미세먼지 없는 서울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어린이 여성이 안전하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많이 예. 나왔었죠. 그래서 예. 너무 우리가 지금 이 좀 오락가락하는 현안에 너무 매몰돼서 지금 네, 시장 네. 후보들이 아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 아하. 네. 너무 지금 당장의 이슈에만 예. 매몰돼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슈를 좀 넘어가 볼까요? 자영업자 임대료 경감 문제 앞서도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인 건 맞고 또 그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임대료인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 경감이란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하자라고 했을 때 예.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결국 자영업자는 임대료를 내고 네. 그럼 결국 임대 사업자는 결국은 손해 보는 거 없이 계속 더 많은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고정된 이익을 계속 얻어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야, 다 같이 어려운데 그러면은 임대인만 고통 분담만 안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예. 이게 공정하냐라는 화두를 대통령이 던지신 거죠. 어허. 민감한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공정이라는 이슈는 이제 법대로 가자라고 네. 하면은 계약대로 가자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착한 임대인 이렇게 하는 것은 계약을 좀 어긋나는 그렇죠.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공정도 민감하게 좀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은 좀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네. 그러면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 더 많이 주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네. 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 임대료를 깎는다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정하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이 사적 계약에 대한 부분이 예. 한 번씩 이렇게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는 게 되는 계기가 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의 이제 한 의원님이 그 임대료 이동주 멈춤법, 의원이죠. 이동주 의원님이 되셨죠. 임대료 멈춤법을 예,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예. 집합 금지로 아예 장사를 못 하게 되면 그때는 임대료를 받지 말고 그다음에 집합 제한 명령으로 제한돼서 하게 되면 그때는 2분의 1까지만 그 임대료를 내게 하자라는 네. 법을 냈는데 솔직히 딱 와닿는데 이게 과연 될까? 될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맞나? 네, 아. 생각들이 드는 예. 거죠. 예.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해서 그렇죠. 올해 1년 동안 지금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아준 금액의 절반만큼은 세액공제를 네. 통해서 네. 좀 그 정부도 부담을 같이 한다라는 취지로 하고 있어요. 이걸 내년 6월 말까지 또 기한을 늘려서 하기로 했는데요. 예. 뭐 해외 사례들도 보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집주인 상가 주인이 25%를 깎아주면 네. 정부가 50%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자영업자도 25%만 그 돈을 임대료를 내게 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정부가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정부가 그렇게 먼저 선제적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에게도 좀 같이 하자라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뭐 임대인 멈춤법 같이 하는 것은 조금 시장에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도 더 유발할 수 있고 아.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우리가 3단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지금 네.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예. 이 초겨울 지금 겨울철에 이 바이러스는 더 독감처럼 쉽게 퍼지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전면적인 그 멈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네. 저는 오히려 빨리 이거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빨리 강하게 해서 네. 이게 겨울 내내 이렇게 가지 않고 예. 초반에 좀 잡으려는 노력을 같이 하고 하고 그때 이제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이 자영업자들이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네. 정부가 뭘 해야 될지 예. 뭐 그걸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봐야 되겠다. 김 기자님은 이러한 한쪽으로는 그동안 해오던 네. 인센티브 중심의 착한 네. 임대인 네. 캠페인이었잖아요. 거의 캠페인인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책적이기도 한 게 예전에 G20이 정상회의 많이 하고 그럴 때 네. 뭔가 잘 안 하는 사람한테는 거명을 해서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것을 좀 유도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 착한 임대인으로 활동을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임대사업자나 임대인에게 세금을 좀 낮춰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다른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만 세제 지원이 제일 좋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예. 임대인 멈춤법 자체는 약간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취지는 같이 살리면서 예.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걸 정부가 유도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7520님 문자 주셨는데요. 대출받아 상가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 이자도 함께 줄어주나요? 이렇게 계속 연쇄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기본적인 예.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예. 결국은 뭔가 정부가 더 역할을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금 뭐 내년 초에 지급한다고는 하잖아요.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3단계로 만일 상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저는 뭐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좀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문제가 있으니까 좀 네. 선별 환수하는 방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소득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연말 정산하고 할 때 세금으로 또 일부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으로 다시 돌려주게 하는 뭐 네. 이런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좀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지금 초기에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 이런 이제 임대료 문제도 같이 풀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임대료나 이제 임대인, 임차인
그러니까 뭐 임대인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인 어떤 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부동산으로 올리는 소득은 다 불로소득이고 네. GDP에 계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매매를 하니까 누군가의 부는 누군가에게로 오고 한 사람은 빼앗기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새로 만들어내는 예,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대가 아하. 그런 게 좀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이런 들어요. 코로나19 자산 사태를 소득을 우리가 좀 예상을 강화해.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맞았으니까 여러 네. 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정부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네. 그 최 의원님이나 김 기자님 같은 전문가들도 계속 조금 장기적인 네. 우리 어떻게 정부가 더 역할을 하고 어떻게 우리끼리 조금 사회적 합의를 이룰까를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풀어야 할 전국민적 과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경제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뉴스원 기자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